자,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시네마 4D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한테 UI랑 레이아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UI라는 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네마 4D를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하고 인터페이스가 좀 다른 거는 제가 컬러를 원래는 이 부분이 노란색인데 제가 좀 보기 편하도록 파란색으로 색깔만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버전은 23.110 버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전을 다른 버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뭐가 떠 있나요? 잠깐만 볼게요. 이건가? 이건가? 네, 제가 OBS를 처음 써봐가지고 약간 서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3버전이면 저랑 동일하겠지만 이게 버전이 좀 다른 버전이신 경우에는 아이콘의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없는 아이콘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시네마 4D가 이 UI를 많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Shift C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내가 찾는 기능들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바로 찾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동안 뭐 많이 진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큰 창이 있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창 이름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뷰포트. 뷰포트라고 하고요. 각각의 뷰포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뷰포트는 탑뷰라고 부르거든요. 이 위에서 바라보는 뷰를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프론트는 정면을 가리키는 뷰를 말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뷰는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뷰고 이 퍼스펙티브라는 뷰는 한글로 해석된 내용은 아마 3D 뷰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약간 이 정면하고 우측 사이에 대각선 위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3D 뷰라고 하는데 퍼스펙티브 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카메라를 놓고 보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뷰포트가 있는데 아마 3D 맥스를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네마 4D를 배울 때 힘든 부분이 이 뷰 전환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네마 4D에서 이 뷰 전환하는 거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뷰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론트 뷰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3D 맥스에서는 뷰를 이 마우스 휠 버튼은 이걸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고 싶어서 휠 버튼을 누르면 자꾸 바뀌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익숙해진 그 버전만 잘 고칠 수 있으면 또 공부하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뷰포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각각의 다른 부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각각의 뷰포트 위쪽에 뷰포트마다 메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또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많이 설명드리면은 머리 아프니까 일단 요거는 생략하고 여기 우측에 있는 4가지 아이콘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 화면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냥 한번 클릭하고 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콘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하고, 그 옆에는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 그 옆에는 회전을 시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마우스 휠 버튼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뷰를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Alt키를 누르고 회전을 하실 수도 있고, Alt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줌인 줌아웃도 되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패닝도 됩니다. 그래서 Alt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보통 다른 3D 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뭐가 있냐면, 키보드 1번 키 누르면 얘랑 동일하고요. 2번 키는 줌인 줌아웃, 3번 키는 회전. 그래서 1번, 2번, 3번 키. 저는 1번, 2번, 3번 키를 많이 씁니다. 근데 맥스 쓰시는 분들은 1번, 2번, 3번이 단축키가 달라서 아마 보통들 많이들 바꿔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3D 공간 간의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오늘의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3D 환경을 좀 친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피라미드는 지울게요. 삭제를 하고 보면은 이 공간에 화살표가 3개가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각각 있죠. 빨간색이 X축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Y축, 파란색이 Z축을 가리켜요. 애프터 이펙트를 쓰시면은 보통 XY 개념은 잘 아실 거고, 이제 3D 레이어를 켜게 되면 Z축까지 개념이 생기죠. 이 단계에서 각각의 3D 소프트웨어마다 쓰는 좌표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이 좌표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는 뭐 왼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네마포드에서는 왼손 좌표계를 쓰고요. 그 좌표계를 다르게 쓰는 것 때문에 맥스는 아마 Z축이 이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나 마야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시네마포드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축 방향이 달라서 오브젝트를 불렀을 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좌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큐브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은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겠지만 위쪽에 있는 메뉴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이 메뉴에 있는 아이콘들을 많이 쓰는 것들만 밖에 꺼내 놓은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어디 가면 있을까요? 여기 크리에이트 프리미티브에 보시면은 이 기본 도형 형태의 들이 있는데, 프리미티브를 기본 도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큐브를 꺼낼 건데요. 여기에서 꺼내셔도 되고, 보통은 여기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내는데, 여기 아이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삼각형 형태로 표시가 있는데, 이 삼각형이 일종의 서랍의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뭔가 더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꾹 누르면 이제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큐브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저는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이 고로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형태로 놓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와이어를 해서 보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꺼내게 되면 오른쪽에 이 영역에 큐브가 생성이 되는데, 이 영역을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네마 4D에서는 그 각각의 이 공간을 매니저라는 형태로 부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브젝트 매니저를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매니저를
오브젝트 매니저의 큐브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 이게 시네포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다른 툴들은 이렇게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꺼냈을 때 이 씬 자체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는 게 쉽지가 않은 반면에 시네포드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큐브의 속성들이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이 영역을 어트리뷰트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름이 좀 어렵게 불리시면 그렇게 어려운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트리뷰트 매니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듣다 보면 용어 자체는 금방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얘는 속성 매니저라고 합니다. 속성 매니저. 그래서 속성 값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물체를 움직여 볼 건데, 이 물체들을 저는 용어를 오브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오브젝트들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하나, 둘, 셋. 얘는 이동 툴, 무브 툴이라고 해서 이동 툴이고요. 스케일 툴, 크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 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얘를 이동하고 크기 조절,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항상 이 축을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여기 화살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엑시스 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맥스는 다른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엑시스 아니고 뭐였더라? 하도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요. 맥스는. 그래서 시네포드에서는 엑시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축을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축을 안 잡고 움직여도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을 잡고 움직이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크기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을 잡고 하셔야 되고요. 회전도 이렇게 축을 잡고 회전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뷰포트에서 움직일 때 줌 이동 이렇게 할 때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줌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오브젝트를 줌하고 싶으면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줌을 해야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큐브를 한번 볼게요. 큐브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의 속성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하나, 둘, 셋, 네 가지 탭이 있죠. 베이직 탭에서는 이름, 그리고 뷰포트에서 어떻게 보일지 그런 것들이 있고, 컬러 지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코디네이트는 좌표라고 합니다. 코디네이트 좌표라고 하는데, 현재 이 오브젝트의 포지션, 위치값, 그리고 스케일, 로테이션, 회전값들을 여기에서 값을 적용을 해서 변경도 할 수가 있고, 그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P는 포지션, S는 스케일, R은 로테이션인데, 시네어포디는 이 회전을 할 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HPB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그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XYZ가 아니고 HPB일까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 탭에 가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속성 값들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사이즈 값이 있고 XYZ 값이 200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큐브의 중심에서부터 이 200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인 거예요. 200, X200, X200, Y200, Z2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각각 이만큼이 100이라는 거랑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즈를 100이라고 줄이게 되면 이 중심을 따라서 이만큼 100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50, 50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값을 적용하게 되면
얘는 면을 나누게 돼요. 여기 면을 한 칸 나눴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면을 나눠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 필렛 값 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면서 값을 좀 주게 되면 더 둥글게 되겠죠. 여기에도 서브 디비전이라 해서 분할 값이 있습니다. 3 값을 낮추면 1이 되죠. 이렇게 각진 형태로 면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들마다 이 속성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시나포드 켜놓고 이 오브젝트들 꺼내가지고 처음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뭐 있나 한번 확인하는 거죠. 스피어 꺼내가지고 스피어 안에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큐브로 계속 설명해 볼게요. 자,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이 두 개가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세 개가 모이면 면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D에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점을 포인트라고 하고 선을 엣지라고 하고요, 면을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서페이스라고도 하는데 보통 서페이스는 다른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3D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버텍스라는 개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버텍스와 포인트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포인트를 버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포인트는 이게 좀 더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큐브가 있는데 지금 포인트, 자,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를 폴리곤이라는 형태로 변형을 한번 시켜 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이쪽에서 make editable이라고 있죠. 내용을 읽어보면은 파라메틱 오브젝트를 폴리곤 형태의 오브젝트로 컨버트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편집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make editable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좀 전에 큐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서 폴리곤으로 변형하게 되면 이렇게 폴리곤 면이 보이는 아이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오브젝트 성성값이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상태에서 작업도 할 수 있지만 폴리곤으로 변경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전에 갖고 있던 기본 프리미티브의 속성값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델링 할 때는 포인트와 엣지 그리고 폴리곤 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포인트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가 있는데 이 면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맞닿은 이 위치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 면과 이 면을 각각 중복되어 있는데 각각의 포인트에는 위치값이 있어요. 위치값 x, y, z 값이 있겠죠. 근데 이제 버텍스는 이 부분을 버텍스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포인트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포인트는 위치값만 가진다고 그랬죠. 근데 버텍스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버텍스는 포인트를 참조하기 때문에 포인트의 위치값을 참조하고 그 외의 값들, 뭐 컬러 값이라든지, 시나포드 좀 해보셨던 분들은 버텍스 컬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값들을 노멀 값이라든지 그 속성 값들을 갖고 있는 걸 버텍스라고 해요. 두 개가 좀 달라요.
너무 어려운 개념을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버텍스하고 포인트가 있으면 좀 다르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프리미티브로 돌아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선택했을 때랑 아까 여기 선택했을 때랑 오브젝트에 보이는 이 점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쪽 선택하게 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를 선택해야지 보입니다. 이 모드를 모델 모드라고 합니다. 모델 모드. 쉽게 생각하시면 모델링 하는 모드예요. 모델링 모드, 모델 모드. 그래서 자, 얘를 잡고 움직이면 이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코디네이터랑 오브젝트를 둘 다 선택을 해서 둘 다 보이도록 했는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를 조절하게 되면은 여기 코디네이트에 있는 스케일 값은 바뀌지가 않고 오브젝트 속도에 있는 사이즈 값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모드에서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면 사이즈 값이 바뀝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 값을 조절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비포트에서 요 조절하게 되면 숫자가 이 소수점까지 나오게 돼서 깔끔하게 값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 이 소수점이 많아지게 되면 컴퓨터가 연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산 때문에 느려진다거나, 근데 그거는 정말 오브젝트가 복잡하거나 많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처음 배울 때 습관적으로 소수점은 안 쓰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는 게 좋습니다. 처음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모델 모드 보여드렸고요. 모델 모드를 쭉 누르면 한 가지 모드가 더 있어요. 여기 오브젝트 모드라고 있는데 아이콘이 좀 다르죠. 애니메이션 모드도 있긴 한데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하고 모델 모드 두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면, 아이고, 선택을 하고 조절하게 되면, 자, 아까 다시 해볼까요? 아까 저기 모델 모드에서는 스케일 조절했을 때 분명히 사이즈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 값이 변경이 됩니다. 이게 뭐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거 속성만 바꿨을 뿐인데 바뀌는 값들이 달라진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서 도움말 볼 때도 이 도움말 내용에도 나오는데, 시네아포드에서 공부하실 때 내가 이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Show Help를 누르게 되면 도움말이 뜨게 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안 되면은 이게 안 열립니다. 자, 오브젝트 이렇게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모델 모드로 놓고 보면은 차이점이 막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볼게요. 그림에 보면은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구 형태가 있고 폴리곤이 있는데 큐브가 있고, 근데 이 큐브가 구에 차일드 되어 있다 라는 개념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시네아포드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인데, 스피어를 꺼내서 큐브가 스피어에 차일드 되어 있다는 거는 큐브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지금 까만색으로 화살표가 보이죠. 지금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큐브가 스피어의 안에 이게 차일드 된다고 합니다.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자식 오브젝트는 부모의 그 속성값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의 길이는 모두 111이다. 이거는 스케일 값이 다 111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띄워놓고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툴 모드를 놓고 굴을 선택을 하고, 좌표 매니저의 사이즈 컬럼에서 좌표 매니저라는 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이즈 모드 이거를 스케일로 변경하라는 거예요. 스케일로 변경을 하고 값을 2를 줘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2가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스피어에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이렇게 2 어플라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 주는 게 아니라 X만 주는 건데 제가 잘못 줬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는 건데 회전 툴을 선택을 하고 XY는 해제를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빈 공간을 드래그를 해서 Z축 방향으로 회전시키라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XYZ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켜져 있는 거고 꺼져 있는 겁니다. 활성화, 비활성화, X축 활성화, Y축 활성화, Z축 활성화. 근데 XY 활성화를 끄고 회전을 Z축 방향으로 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면 큐브를 회전하라고. 좀 제가 많이 헤매네요. 자, 큐브 선택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물체가 왜곡이 되죠. 이거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전을 할 때는 모델 모드로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선 회전을 시켜야. 자, 이 개념이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여기서 모델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 각각이 바뀌었을 때, 모델 모드에서는 크기 조절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라는 거는 이 외곽에 있는 폴리곤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폴리곤 자체 그 바깥쪽에 있는 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는 이 축이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 과제를 드리는 거는 이 헬프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이걸 찾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한번 따라 세 보시는 게 일단 숙제.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의견을 내시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내용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틀어지는 문제가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모델 툴을 써라.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메시의 엑시스의 리셋 기능을 가서 어디죠? 리셋 스케일을 해라, 그런 얘기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시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숙제는 한번 읽어 보시라는 거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